고관절 무혈성 괴사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관절은 체중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만 이탈을 합니다. 약간 앞쪽으로 가면서 이탈하던가 약간 뒤쪽으로 가면서 이탈하던가 방향성은 있겠지만은 어쨌든 위쪽으로만 이탈을 합니다. 이탈하는 원인은 고관절 대전자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서 장골 능 쪽으로 붙어있는 근막장애라는 근육이 짧아짐으로 해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물론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탈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막장근이 단축되어 길이가 짧아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관절의 한쪽에는 단축되어 있고 그 반대편에는 늘어나 있습니다. 자, 우리 혈관이 고관절로 들어가서 고관절 골조에다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혈관이 단 한 개만 들어갑니다. 근육들이 늘어졌거나 단축되었거나 혈관이 통과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즉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관절 교사증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술을 너무 자주 마신다든가 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자주 맞는다든가 그것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닥에 앉아서 고스톱을 자주 친다든가 장시간 친다든가 상가집에 가서 날새기로 앉아서 고스톱을 친다든가 이럴 때 근막장근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앉아서 폼을 좀 잡는다고 다리를 올려서 꼽니다. 오른 다리를 왼쪽에다 올려놓던가 왼 다리를 오른쪽에다 올려놓던가 이럴 때 근막장근이 짧아지는데 주로 오른쪽 다리를 꼬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한 80% 정도 사람에게는 오른쪽 다리가 작고 왼쪽 다리 근막장근이 짧은 경우는 한 20% 정도 된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8대2 법칙이라고 제 혼자 만들어서 외우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무혈성 교사증을 고치려면은 다시 피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고관절을 제 위치에다 잡아주면 됩니다. 우리가 배울 때에는 고관절을 잡아다녀서 늘려주면은 고관절이 제 위치로 가가지고 피가 공급돼서 교사증이 낫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해보니까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열심히 고관절을 잡아다니면 효과는 물론 많이 봅니다. 환자도 처음에는 좋아하는데 갈수록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신뢰를 갖지 않고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고치질 못하고 그래서 환자가 와가지고 상담을 할 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 다니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회원을 끌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다니면은 물론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99%는 고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 신뢰성이 약하니까 한두 번 받아보고 결정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받아보고 회원으로 등록해야 되는데 또 한번 좀 더 다녀보고 등록할게요 이래요. 그래서 또 뭐 한두 번 더 다니다가 대부분 그만둡니다. 고칠 수가 없죠. 저로 봐서도 손해고 아픈 사람으로 봐서도 손해입니다. 무조건 한 달을 등록해야 나을 수가 있는데 회원 등록을 시키는 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돈이 관계되고 또 신뢰성이 관계되기 때문이겠죠. 자, 고관절 무혈성 괴사 질환은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았다고 또는 술을 너무 자주 마셨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는 부신추질 호르몬 주사입니다.
그 스테로이드 주사의 역할은 뭐냐면 항염작용, 염증을 잡아줍니다. 우리 몸에 신장 옆에 붙어있는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염증 잡아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참 좋죠. 우리 몸에 염증을 잡아주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스테로이드 주사의 도움을 받으면 통증이 감소가 돼서 무난하게 질환을 고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약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테로이드 주사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협조해서 조금 쉬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발목을 뺐을 때 뭐 한 일주일만 좀 쉬어준다든가 다른 데가 아팠을 때도 그 주사를 맞고 좀 쉬어주면 회복을 하는데 사람들은 아프면 또 가서 또 맞으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일단 통증이 사라지니까 뭐 거의 다 나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약제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나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을 때 이것이 염증을 완전히 다 없앤 건 아니고 많이 억제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염증이라는 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다 없어지거든요. 그 약물 주사가 100% 염증을 제거하지 못한 채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나온 줄 알고 어느 날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제 안 맞게 되죠. 많이 맞으면 안 좋다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동안에 계속 억눌러 있던 염증이 갑자기 폭발하게 확산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악화가 되는 거죠. 그때 또 예전 기억에 가서 또 주사를 맞고 또 이렇게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다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 버리면 염증이 폭발하면 혈액 공급이 안 돼가지고 이제 고치지도 못하고 약물도 안 듣고 그냥 썩어버리는 게 무혈성 교사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교정원을 찾아가서 상담하여 자연요법으로 고치면은 아주 잘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회원님들께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교정원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교정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근막장근의 역할에 대해서 잘 인지하셨다가 숙지하셨다가 잘 활용하여 좋은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근막장근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근막장근은 한번 짧아지면 손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발로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전동 드릴로 막 아주 강력하게 푸는 게 있어요. 그걸로도 안 됩니다. 별짓을 다 해도 이게 안 풀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골반을 갖다가 마이너스 D 현상도 아니고 완전 반대 현상을 일으킵니다. AS 쪽을 갖다 PI처럼 만들어 놓고 PI 쪽을 AS처럼 만들어 놓고 골반을 개파로 흐트러 놔가지고 감당이 안 되게 교정사로서 교정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 근막장근을 풀고 나면은 이 골반이 원래 모습대로 서서히 돌아옵니다. 이때 그동안 배운 매뉴얼에 의해서 교정을 하면 교정이 잘 됩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누가 떡 먹기죠? 골반 교정하는 게. 네, 근막장근을 풀 때는 장침만이면 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임상에서 결국 찾아낸 게 이 장침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자, 굉장히 깁니다. 한 장침은 10cm 이상입니다. 제가 침 전문가도 아니고 호수나 인치로 말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센치로 말합니다. 10cm 이상 되는 게 장침입니다. 이 장침을 추가위로 뉘어놓고 옆으로 뉘어놓고 위에서 아래로 꽂아가지고 이 근막장근이 얼마나 굵냐면 밖에서는 조금 만져줘도 이렇게 막
이렇게 굵습니다. 엄청나게 굵어요. 그래서 옆차기를 할 때 힘을 쓰고 발을 옆으로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고 위로 들고 막 잘 되죠. 근육이 엄청나게 강하고 큽니다. 침을 꽂아가지고 살짝 돌립니다. 빙 돌리면 아라바시에 낙지 감기듯이 또는 오징어 다리 감기듯이 요게 근육이 감기면서 늘어납니다. 살짝 놔주고 또 반대로 천천히 돌리면 또 반대로 근육이 감기겠죠. 이러면서 근육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풀 때는 겉에만 자꾸 풀리는데 침은 깊숙이 들어가갖고 뭐 한 8cm, 9cm 아래쪽도 같이 푸는 거예요. 그게 근육이 기가 막히게 풀려버립니다. 그 깊은 곳까지 같이 동시에 같이 푸니까 이 근막장근을 푸는 방법을 알아야만이 이 교정사로서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이거 모르면 맨날 헤매고 휴가하고 고생을 하고 돌팔이 소리 듣고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동안 공부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아깝죠. 그게 이 근막장근이 인체를 다루는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그동안에 회원님들이 원장님들이 배운 기술로서 멋지게 풀어나가면서 많은 신뢰도 얻고 주변 사람들한테 명성도 얻고 재물도 생기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척추 교정사로서 그동안 저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걸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신뢰를 주지 않는 데서 여러 가지 실망감도 많이 가지고 인생의 효도 느끼고 그렇게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사람들께 알리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그런 계기도 됩니다. 저는 다행히 좋은 일을 좀 하고 산 사람 측에 들어가는가 봐요.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배려심도 조금 있고 좀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본업인 체형교정사 일 아니라도 어떤 부업을 해서 또 새로운 또 수입을 창출하면서 이렇게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데 저는 무슨 복을 받았는지 먹고 사는데 고생 안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영상을 보시는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지나가는 노인들한테 잘하고 거지들 손 내밀고 있을 때 다 100원짜리 하나라도 주고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남을 위한 배려심 있는 사람들 많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은 쉽지만 그 행동을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시장에서 어떤 할머니가 밤늦게까지 물건을 못 팔고 쩔쩔매고 있을 때 그 몇천 원어치 사줄 수 있는 지금 나한테 크게 필요가 없어도 사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앞으로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한 바로는 선천과 후천이라는 게 있는데 선천시대는 작년 2020년도로 끝났고 올해부터는 후천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후천시대는 마음 씀씀이가 좋은 사람들이 잘 산다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말에 공감이 가신다면 좋아요 또는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